당신이 가장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설득하려 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에게 공부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배우자와 가정의 문제로 의견을 나눌 때,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를 설득할 때, 그때 상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반대하며 듣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분명히 논리적으로 설명했는데 왜 설득이 되지 않을까? 좋은 조언을 해줬는데 왜 상대가 반발할까?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냥 말을 안 듣는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한 말은 완벽했고 상대가 듣지 않은 걸까요? 혹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상대가 거부감 없이 내 말을 듣게 만드는 설득의 한마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억지로 설득하지 않아도 상대가 자연스럽게 맞아, 그게 맞지 라고 끄덕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렸고 무엇보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딸과의 관계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는 결혼 후에 외국에서 살고 싶어요. 남성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딸이 한국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평생을 곁에서 지켜왔는데 이제는 머나먼 타국으로 간다니. 너 갑자기 왜 그러니? 갑자기가 아니에요. 예전부터 꿈이었어요. 아빠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니? 남성은 애써 딸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멀리 떨어지면 가족과 멀어질 거라고. 외국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래도 한국이 더 안전하다고. 하지만 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결국 그 대화는 싸움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넌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성은 우연히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딸과의 갈등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봤니? 그럼 들었지. 하지만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네가 하고 싶은 말만 한 거고. 딸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본 적은 없잖아. 그 말에 남성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자신은 딸을 설득하려고만 했지. 딸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성은 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한 번만 제대로 들어볼게. 너는 왜 외국에서 살고 싶니? 그러자 딸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보고 싶었으며, 아빠를 미워해서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남성은 처음으로 딸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딸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그저 딸의 꿈을 응원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이해가 시작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설득하려 하면 할수록 반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보면 상대는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설득의 첫 번째 한마디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개 우리는 상대를 설득하려는 마음에 그들의 진짜 생각을 묻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의견이 다를 때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해라고 물어보십시오. 직장에서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자녀가 엉뚱한 선택을 하려 할 때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상대는 방어적 태도를 풀고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설득의 시작은 상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생각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설득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상대가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또 다른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동료들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동료들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하지만 몇몇 동료가 반대합니다. 그 방법보다는 기존 방식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새로운 시도를 하기엔 위험 부담이 크다고 봅니다. 순간 당신은 답답해집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했는데도 왜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니요, 제 방법이 더 합리적입니다. 데이터 분석도 해봤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욱 완강해집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이미 거부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왜 설득이 되지 않는 걸까요? 이런 상황은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배우자와 가정의 문제로 의견이 다를 때, 자녀가 반항하며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친구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했는데도 전혀 수용되지 않을 때, 왜 이렇게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방어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알려드릴 두 번째 설득의 한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요. 이 한마디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상대가 반대 의견을 내놓았을 때 바로 반박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럼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상대는 마음의 문을 살짝 엽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말을 적절하게 사용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회사를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직원과의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항상 기존 방식만 고수하려 했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습니다. 남성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제안할 때마다 그 직원은 한결같이 반대했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면 기존 고객들이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안정적이에요. 남성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변화를 해야 회사가 발전하는 거 아닌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집이 센 거지? 그러던 어느 날 남성은 지인의 조언을 듣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 직원이 또 반대 의견을 내놓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요. 기존 고객들이 변화를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겠죠. 순간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니요, 제 방식이 맞아요. 라는 반박만 들었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의견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직원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사장님 방식도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다면 기존 고객들을 설득할 방법도 함께 고민해 볼까요? 결국 두 사람은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요 라는 한마디는 상대가 느끼는 저항감을 낮추고 대화를 협력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와 다툴 때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직장에서 동료와 의견이 다를 때 맞아요. 그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점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가 반대할 때 내 생각도 맞아. 그런데 혹시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습니다. 대신 열린 마음으로 당신의 말을 듣게 됩니다. 설득은 상대의 마음을 열어야 가능합니다. 그 마음을 여는 두 번째 열쇠,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득을 할 때 상대가 스스로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만드는 세 번째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의견을 냈는데도 상대가 전혀 납득하지 않는 상황 말입니다.
내가 분명히 맞는데 왜 저 사람은 이해를 못하지? 논리적으로 설명했는데도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릴까? 이럴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흔히 실수를 저지르죠. 더 강한 논리로 더 많은 증거를 내세우며 상대를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하면 상대는 더 완강해집니다. 논리로 밀어붙일수록 감정의 벽은 더 단단해지는 법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세 번째 설득의 한마디가 바로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봐요. 이 말을 들으면 상대는 즉각적인 반발심을 줄이고 잠시라도 당신의 의견을 곱씹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상대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으니까 인정해. 라고 하지 않고 내 의견을 잠깐만이라도 고려해봐. 라는 부드러운 요청을 던지는 것이죠. 이 말을 잘 활용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랜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집에 있어 주길 바랐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게 어때요?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가끔은 친구들이랑 어울려야지. 아내는 답답했습니다. 당신은 가족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대화가 감정적으로 흘러가면서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남편이 또 여행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 당신이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도 이해해. 그냥 단 한 번만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 당신이 떠난 주말 동안 나는 어떤 기분일지. 순간 남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느낄 감정을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했을 뿐이죠.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내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당신이 서운할 수도 있겠네. 이 한마디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여행을 미루기로 했고 대신 아내와 함께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한 번만 생각해봐요라는 말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당신의 입장을 고려해 보도록 만듭니다. 자,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가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만해. 라고 말하면 반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래, 네가 게임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아. 그냥 단 한 번만 엄마 아빠 입장에서 생각해봐. 너무 늦게까지 하면 내일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지. 혹은 직장에서 동료와 의견이 충돌했을 때 당신 의견도 좋은데 한 번만 제 관점에서도 생각해봐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강제로 설득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말 그런가? 하고 되새겨보게 됩니다. 설득의 핵심은 상대가 스스로 깨닫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봐요. 이 짧은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한마디는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당신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상대가 내 의견을 무조건 반대할 때, 혹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려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맞는 거야? 당신이 틀렸어. 하지만 이런 말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의견이 부정당하면 더욱 강하게 방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의 방어, 기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내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상대의 저항을 단번에 낮춰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맞고 네가 틀려라는 태도보다 우리 모두 틀릴 수도 있다는 태도에 더 쉽게 마음을 엽니다. 여기 이 말을 적절히 활용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신입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신입 직원은 기존의 업무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이 방식보다 이런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선배 직원들은 처음에는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계속되는 반발에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선배는 결국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온 방식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뭘 안다고 계속 토를 달아. 그러자 신입 직원은 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아니, 저는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하는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이렇게 되니 대화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연장자가 조용히 개입했습니다. 그는 신입 직원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솔직히 우리도 우리가 완벽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어. 그런데 말이야, 이 방식이 이렇게 유지된 데는 이유가 있어. 혹시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볼래? 이 말을 듣는 순간 신입 직원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생각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선배의 설명을 차분히 들었고 기존 방식의 장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라는 한마디는 상대가 방어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와 다툴 때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였어. 자녀가 반항할 때 엄마 아빠가 틀렸을 수도 있지.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런 이유로 걱정하는 건 아닐까? 직장에서 동료와 의견이 다를 때 당신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하면 상대는 내 말을 무조건 거부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입장도 고려해 주었다는 느낌을 받으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내 의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설득은 논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한마디는 상대가 자연스럽게 내 의견을 자신의 생각처럼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상대에게 내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며 순순히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죠. 이 사람 원래 내 의견에 반대하지 않았나? 그런데 상대는 마치 처음부터 자기 생각이었던 것처럼 내 의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5번째 설득의 한마디가 바로 그 답입니다. 이건 아마 당신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사실인가? 하고 되새겨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원래 알고 있던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심리를 잘 활용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부서에서 팀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팀장은 업무 방식을 바꾸려 했지만 기존 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방식으로도 잘 돌아가는데 왜 굳이 바꿔야 하죠? 이렇게 하면 괜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점점 경직되던 그때 팀장은 회의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안하는 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프로젝트 할 때도 이런 방법을 한번 써봤죠? 그때 효과가 꽤 좋았던 거 기억하시죠? 이 말을 듣자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방식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한번 경험했던 방식이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결국 직원들은 팀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업무 방식 변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이건 아마 당신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라는 한마디는 상대가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내 의견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에게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제안할 때, 여보, 사실 이건 당신도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우리 예전에 이 방법 한번 써봤잖아. 자녀에게 조언할 때 너도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예전에 너도 이게 중요하다고 말한 적 있잖아. 직장에서 동료를 설득할 때 이건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다만 이번에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적용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대는 마치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 의견을 지지하게 되죠. 설득의 핵심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아마 당신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한마디는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는 상대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 때입니다. 상대가 화가 나 있거나 기분이 상한 상태라면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겠죠.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설득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당신을 존중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말을 들으면 상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게 되죠. 여기 이 말을 활용해 관계를 회복한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해온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논리적인 성격이었고 아내는 감정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니 아내가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집에 와서 쉬기만 하고 나는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애 보고 너무 힘들어. 남편은 순간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죠. 나도 힘들어.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하지만 그는 잠시 생각한 후 다르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지쳤나 봐. 당신을 존중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 이번 주말에는 내가 애들 돌볼 테니까 당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건 어때? 이 말을 들은 아내는 그제야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알았어라고 대답하는 대신 당신을 존중해라는 말이 들어가니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편이 제안한 해결책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신을 존중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한마디는 상대의 방어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동료와 의견이 충돌할 때 당신의 의견을 존중해요. 그래서 제 생각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반항할 때 엄마 아빠는 너를 존중해.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함께 고민해 봤어. 친구가 내 의견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내 생각을 존중해. 그래서 이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봤어. 이렇게 하면 상대는 더 이상 방어적이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 말을 들어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설득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상대가 내 말을 듣고 싶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당신을 존중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고 설득을 잘하기 위한 핵심 요소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설득을 해야 합니다. 가족을 설득해야 할 때도 있고, 직장 동료나 상사를 설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설득은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설득은 단순히 내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우리는 상대를 설득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6가지 강력한 한마디를 배웠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너의 의견은 어떤데? 많은 사람들이 설득할 때 자기 말부터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의견을 먼저 물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나의 의견을 받아들일 여지가 생깁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난 뒤, 그렇구나,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보면이라고 덧붙이면 더욱 부드럽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때요?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면 상대는 방어적인 태도를 풀고 더 열린 자세로 내 의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셋째, 만약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본다면 이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내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이것도 나쁘진 않죠.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의 의견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면서도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효과적인 표현입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넓혀주는 방식이죠. 다섯째, 이건 아마 당신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내 의견을 자신의 생각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거부감을 줄이고 자발적으로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여섯째, 당신을 존중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상대를 존중한다는 말을 먼저 하면 그 사람은 내 의견을 거부하기보다는 한 번쯤 진지하게 들어볼 마음이 생깁니다.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면서도 설득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6가지 한마디를 잘 활용하면 상대와 부드럽게 대화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설득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내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한마디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혹시 지금 인간관계에서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배운 한마디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모음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